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오늘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속도로는 현재 전문가들이 최적의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결과를 넣고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가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 결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선동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묻지마, 기승전 김건희 특혜, 이렇게 몰고 가면서 이것을 가지고 총선까지 끌고 가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보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 게다가 우리가 그동안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죠. 과학과 기술이 거짓 선동에 굴복하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그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이러한 사례를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정치 공세가 민주당이 계속 할 거라면 차라리 이 정부 내에서는 하지 않겠다. 왜냐? 김건희 여사 특혜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양평 국민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가 깨끗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민주당의 공세에 의해 가지고 노선을 바꾼다. 그러면 그동안에 김건희 특혜를 주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포기한 걸로 기정사실화할 것 아닙니까? 다음, 이 상황에서 과연 어느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냐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까지 물어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의 주장과 다른 노선이면 예산 안 넣어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이렇게 계속되는 한은 예산도 나올 수가 없고 주민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노선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차라리 깨끗이 4년 뒤 임기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깨끗이 국민들이 심판한 위에서 하더라도 하자. 이게 저의 입장입니다. 영원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정치 공세, 거짓 선동, 그동안에는 먹혔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특히 원희룡 장관 하에서는 되지 않는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왜 지어지는지, 그리고 이 고속도로의 기본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미사리 쪽에서 팔당대교 넘어서 양평까지 가는 이게 6번 국도입니다. 현재 이 6번 국도는 특히 주말이라든가 밀리게 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약도 없이 이렇게 길에 갇히게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양평 간의 고속도로를 내자. 이것은 오래된 이 지역의 수건 사업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수요가 안 나와서 민자로 추진하다가 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그러면 정부 재정사업으로 이 구간은 해주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노선을 정해야 되는데 노선을 정하려니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달에 예타가 통과된 노선이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소위 원안이죠. 양서면으로 가게 되는 그런 노선입니다. 근데 이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는 게 예타안을 왜 바꿨냐? 무슨 압력을 받아서 바꿨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2021년 5월에는 당시에 민주당 양평 군수와 민주당 양평 지역위원장이 이 노선으로 하지 말고 강화 IC를 설치를 해달라. 노선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 이 예타안에는 양평에 인터체인지, 즉 톨게이트가 없다. 그리고 이 노선은 양평 군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으니 양평 군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강화면에 일단 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강화 IC 설치 요구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회에 가서도 얘기하고 당시는 문재인 정부 하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라인들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부를 움직여서 강화 IC를 반드시 설치하겠다. 이게 처음에는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다가 저희가 이걸 지적하니까 그때는 인정을 했죠. 물론 강화 IC만 설치해달라고 그랬지 노선을 바꿔달라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별도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양평 군민들의 대다수는 강하면, 강상면, 그리고 양평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예타 안대로 양서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절대 다수의 양평 군민들은 진출입로도 없는 고속도로가 그냥 교각만 세워서 지나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평 군민들과 양평 지역의
군수 그리고 모든 정당들이 당을 떠나서 모두 이것은 강화 IC를 설치해서 양평 국민이 절대 다수가 있는 강화면과 강상면 그리고 양평읍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노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평 국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을 해서 타당성 조사 영향을 받은 이 전문 과학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야말로 예비일 뿐입니다. 가성비를 큰 그림만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갈지 말지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게 예타고요. 이걸 가지고 본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거친 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하면서 최종 기본 계획, 그다음 실시 설계, 도로 구역 고시 이런 과정들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은 길게는 5년, 10년 걸리기도 하는 그 과정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타를 하면 이 안대로 해야 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타라는 것은 자세한 지형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재라든지 환경 내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을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본 타당성 조사에서 바뀌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최근 20년간 24개 사업 중에 14개가 예타 이후 본 타당성 조사에서 시점과 종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만들어진 고속도로 8개 중에는 4개가 시 종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타안을 왜 바꿨냐라는 것은 도로 사업 과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거나 기승전 특혜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프레임에 불과한 거죠. 예타 과정에서 본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더 좋은 안이 나왔는데 만약에 예타안을 고수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감사원 감사감이고 이거는 수사감입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금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정확히 해당하는 경우입니다.